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대에서 일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당신을 앞서가거나 당신보다 뒤처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 자신의 경주를 자신의 시간에 맞춰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대에 있을 뿐이고 당신도 당신의 시간대에 있는 것 뿐입니다. (2019년) 마지막 에피소드는 혹시 어디선가 또 한 해가 갔구나 하고 즐거움보다는 걱정과 후회를 하고 계실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가수 에일리 씨의 인스타그램에 지난해 올라온 글귀로 시작해보았는데요. 다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이 글귀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55세에 은퇴를 했고 트럼프는 70세에 시작했다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올 한 해가 누구에게는 결실을 맺는 해였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자신만의 속도로 살고 있는 거니까요. 2019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오늘, 여러분의 2019년은 어떠셨나요? 안녕하세요, 라피입니다. 오늘 패널은 디디님, 잼님, 모카님이 오셨는데요. 여러분은 12월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인데 그래도 다들 기말고사 잘 보고 오셨습니까? 저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도? 정말요? 어. 레포트가 남은 건가요? 레포트랑 시험 하나가 남아가지고 시험도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일이 있어서 미뤘어요. 어. 시험을. 전공 시험이에요? 네, 전공 시험. 대박이다. 아직도 안 끝나다니. 근데 아마 이게 나갈 때쯤엔 끝나 있을 거예요. 왜냐면 12월 29일이니까. 그러네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카님은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저 학점은 마무리가 안 될 학점 같고요. 뭐 다음 주에 나봐야 되지 알겠지만. 뭔가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 네, 근데 벌써부터 두렵네요. 지금 내년에 할 일을 다 벌려놓은 게 너무 훤하게 보여서 내년에 얼마나 죽어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당장 1월부터. 저는 아직 2019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도 아직 할 일이 조금 쌓여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하면서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는지도 모르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다들 아직 약간 연말 분위기를 실감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혹시 연말마다 하는 습관 같은 게 있으신가요? 나만의 습관이나. 이거는 연말이 아니라 저는 크리스마스 캐롤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12월은 제 플레이리스트는 진짜 캐롤뿐이라고 할 정도로 요즘도 맨날 캐롤을 듣고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캐롤이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캐롤은 요즘에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뭐지? 아리아나 그란데? 머라이어 캐리? 아닙니다. 그 남자랑 여자랑 서로 텍스트미 하는 크리스마스 어쩌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제목을 유의하지 않고 들어가지고 제목을 잘 몰라요. 남녀가 텍스트를 하는 주고받는 내용의 캐롤입니다. 혹시 뭔지 아시는 분은 제발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혹시 다른 분들 뭐 다이어리를 샀다거나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저 다이어리를 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냥 스타벅스 다이어리나 그런 다이어리를 항상 썼다가 올해 2학기 됐어서부터 새로 산 다이어리가 있는데 열정의 기름붓기라는 그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다이어리를 3개월 단위로 해서 맨날 내는데 3개월마다 주제가 달라요. 하는 주제는 뭐 엄마, 한 주제는 뭐 누구였죠? 소설가 막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맨날 구성이 바뀌어요. 하루하루마다. 그래서 거기다 일기 쓰듯이 그 질문에 답하고 그러는 건데 그거를 이번 연말에도 샀습니다. 내년 3월 달까지 거를. 원래 맨날 잘 쓰시는 편인가요? 최대한 자주 쓰려고 하고 그거를 원래는 일기 같은 걸 써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습관을 하려고 했다가 쓰다 보니까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인스타에서 몇 번 봤던 것 같아요. 네. 쓰다 보니까 오늘은 쟤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났다 막 그런 얘기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올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아니야 당금 사람들은 더 착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올리기 애매해져서. 근데 항상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시도는 하지만
누구와도 같이 한 2, 3일? 그래서 저는 아예 그 강박을 던지고 자그마한 한 해에 쓸 수첩을 사가지고 그냥 필요할 때 스케줄을 적거나 아니면 짜증나는 거를 풀어놓거나 내 비밀 얘기를 막 써놓는다거나 이렇게. 그래서 제 책은 공책은 일기라기보다는 약간 좋은 의미의 감정 쓰레기통이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다이어리를 사다 안 쓰는 걸 너무 아니까 그냥 핸드폰 앱에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걸어가다가 쓰고 막 이러는데 디디님은 혹시 뭐 다이어리나 뭐 새해 계획 세우신 거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원래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매년 다이어리를 사가지고 다 채웠었는데 이게 수능 끝나자마자 이렇게 한 번 놓아버리니까 그다음부터 다이어리를 이번 연도는 진짜 살 생각도 안 한 것 같아요. 노느라 바빠가지고. 근데 한번 해볼까. 근데 라피님 말처럼 저도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 캘린더에 뭘 적어놓고 메모를 해놓고 하니까 다이어리가 그렇게 꼭 필요한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의무적으로 책상에 있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치. 맞아. 그래서 앉아 있으면 공부를 하다가 하기 싫어지면 다이어리를 쓸까 해가지고 이렇게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서 저도 학창 시절에는 굉장히 썼는데 대학생은 뭐 학생 같지 않은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책상에 앉는 시간이 드물어져서 덜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 저 고등학교 때 진짜 열심히 썼거든요. 메가스터디에서 받아가지고 맞죠. 그 위에 이제 오늘의 다짐을 쓰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 막 오늘 하루도 파이팅하고 난 할 수 있다, 난 해낼 수 있다, 막 이런 거 써가지고 맨날 동기부여를 했는데 지금은 뭐 아무 그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기 싫어서 다이어리를 쓰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공부하기 싫어서 다이어리 쓰고 이제 자는 거죠. 예. 힘드니까. 맞아요. 그러면 혹시 새해 계획은 그럼 아무도 안 세우신 거죠? 아까 세워놓은 건 있는데 할 수 있을지가 이제 그치, 의문인 그게 거죠. 문제죠. 공개되나요?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뭔데? 그러니까 별건 아니고 네. 이제 그러니까 이번 여름 방학 때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 했는데 막상 한 게 그냥 제가 배우고 있는 제2외국어 학원 다닌 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번 겨울엔 좀 더 열심히 해보자 해서 영어 회화 스터디 모임 들어가고 와우. 토익 스터디 모임이랑 와우. 그 다음에 이것도 하고 있고 한국어 도우미는 신청은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외국인들 도와주는 건가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1월 말에 러시아를 가거든요. 그래서 오, 다이어트를 휘바. 어디 해봐야지. 가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아 좋겠다. 나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도 친구들이랑 가는 첫 해외여행이어가지고 정말요? 네, 지금 약간 지금 등기 떨리시겠네요. 네, 두근두근. 네, 그러면 디디님은 네, 다이어트랑 여행이랑 이게 영어 공부 이런 거 계획 많이 세우신 것 같고 잼님은요? 저는 아직 엄청 큰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올해 못한 일을 내년에 하고 싶어서 저는 책을 좀 20권 정도는 읽고 싶습니다. 소박한 그거죠.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20권 저한테 대체 몇 권을 읽어요? 정말 많은 겁니다. 일주일에 한 권을 읽으라 그러던데. 부족 누가요? 시간이 교수님이요. 없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읽어야지. 그러니까 그럼 읽어야지. 저는 그래서 내년에 책을 20권을 읽을 겁니다. 아 저는 개강하기 전까지 20권인 줄 알고 방학 숙제인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 고등학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잼님이 소박하다고 할 때 이게 소박한 건가 속으로 놀랬구나. 놀랐어. 365일 동안 20권. 20권. 그러면 모카님은 저는요. 일단 제가 벌려놓은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게 제 큰 목표고요. 수습. 네, 수습. 그 다음에 글을 열심히 써서 책을 하나 내보는 게 올해 작은 목표입니다. 그런 거 너무 와우. 멋있다. 혼자 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 동아리 같은 거 들어가시는 거예요? 혼자 내보려고요. 오. 그런 방법이 있나요? 뭐 돈만 있으면. 맞아요. 그치 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그래서 저 아는 분도 이제 한
최근 한 두세 달부터 책을 자꾸 내신다고 홍보를 하셔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곧 나온다고 해서 저도 사려고 합니다. 저도 그 책 만드는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지원 시기를 놓쳐서 못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원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막 3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비? 네, 그러니까 책을 제작을 해야 되니까. 글쓰기 교육부터 시작해서 뭐 완성까지 그래가지고 네 포기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북으로 내려고요. 그런 방법이 있구나. 네, 그러면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은 오늘은요. 올 한 해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막학기를 마쳐가지고 좀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2019년은 대학생이 끝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소하게는 과외도 시작했고 운동이랑 팟캐스트까지도 시작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패널 여러분들의 나의 2019년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어떤 단어를 표현하시겠어요? 저는 약간 새로운 자유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막 고등학생 지나고 성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제 입으로 어디 가서 성인이다 20살 얘기하면 진짜 닭살이 돋거든요. 나 스스로도 그게 이상해서. 와. 근데 그만큼 나에게 주어진 자유도 많은데 그만큼 이제는 누가 나한테 챙겨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안 계셔도 뭐 선생님이라도 나한테 이거 해라 이거 하면 너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있었는데 대학교는 내가 사이트에 안 들어가고 내가 메일을 확인을 안 하면 내가 직접 뭔가를 알려주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다 혼자 찾아서 해야 되니까 해서 처음에는 그게 약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어린 마음에 누가 나한테 계속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맞죠. 하나 둘 해보니까 이것도 그냥 앞으로는 계속 내가 그래야 되는 거니까 약간 적응하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이자 약간 부담이다. 네, 그쵸. 그렇다면 모카님은 저 2019년. 네, 저 같은 경우는 키워드로 나타내면 2019년 모든 것이 처음이자 새로웠던 한 해. 이유는요? 이유는요. 일단 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3월 달에 들어와서 저는 기숙사도 새로웠고 수강 신청도 새로웠고 수업도 새로웠고 동아리도 새로웠고 특히 당신들의 금공강과 같은 무언가 컨텐츠를 제작하는 건 진짜 처음이라서 신기했었고 그 다음에 진짜 고등학생 때 학생 때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막 경험하니까 막 노상 가서 술 먹고 하니까 그냥 다 힘든 일도 그냥 신나고 재밌고 그랬던 한 해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잼님은요? 저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농부의 봄이었다. 무슨 봄이요? 약간 누구의? 농부의 봄. 농부의 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긍정적? 부정적? 뭔가 시작하는 느낌? 시작하는 느낌? 농부에게 봄? 막 씨를 뿌리고 약간 기다리는. 저는 약간 올 한 해가 굉장히 힘든 한 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포장을 해보았는데 아무런 작물이 없는 겨울이 끝나고 이렇게 삭막한 땅을 저는 열심히 가꾸고 씨앗을 심고 그래서 올해는 아직 좋은 결말들이 많이 없었지만 이제 2020년에 여름이 와서 작물들이 많이 열리길 바랍니다. 역시 어문과생은 비유적이다 되게. 다르다. 문학적이야. 그렇군요. 그러면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에피소드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녹음 시작하기 전에 디디님이랑 잼님, 모카님께서 쪽지에 올 한 해 가장 잘한 일 그리고 가장 후회되는 일을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제 앞에는 총 6개의 쪽지가 놓여 있습니다. 적어주신 익명의 쪽지를 근데 사실 익명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왜냐면 다 알아버린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쪽지를 하나씩 뽑아서 이제 저희가 수고했다, 잘했다 이런 칭찬을 해주거나 아니면 너 왜 그랬니? 정말 못했구나 하고 마구 쓴소리를 뭐라고요? 쌍시옷 들린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 이거는 아니고요. 네, 쓴소리 이래 잘못 발음한 거. 쓴소리를 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디디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거 하나 뽑아가지고 읽어주실게요. 네네네.
후회되는 일인데요. 네. 진짜 남을 위해 산 것. 내가 1순위가 되지 않는 삶. 나를 더 돌봐야 하는데. 이 누굴까?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거를 쓴소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쵸.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남을 위해 산다는 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한테는 이게 한 해가 지나고 이러면 내 자신이 망가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남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산 거는 언젠가는 자기한테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한테 베푸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 속상해 하시지 않았으면, 물론 그 시간 당시에는 속상해 할 수 있겠죠. 난 이 사람한테 이만큼 나의 진심을 다했는데 왜 이 사람은 나한테 그러지 않을까, 이런 거로 맞아. 자괴감 느끼고 속상할 때가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나는 항상 이 사람한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만큼을 줬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나를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그게 되게 진짜 세상에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공감하는 게 나는 이 사람한테 100%를 줬는데 맞아요. 이 사람은 나한테 자신의 80%도 아니고 그냥 40%도 안 주면 맞아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게. 맞아.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두고두고 상처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언젠가는 그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오지 않을까.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언젠가는 무조건 돌아오게 돼 있을 거예요. 좋은 이야기. 좋은 조언이었습니다. 모카님은 네.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근데 그래도 후회되는 일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남을 위해 살았던 것이 후회되는 것,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았던 것이 후회되는 것보다 남을 위해 살았던 것이 후회되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해요. 오, 괜찮다.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치? 더 덧붙여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즘 다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막 서로에 대한 배려도 안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종교 영화를 보고 와서 약간 조금 약간 좀 그런 신성해졌어. 신성해진 그런 게 홀리.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남을 위해 산다는 건 그래도 뭐 후회가 되긴, 후회라기보다는 그래도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익명인가요? 네. 밝히고 싶으시면 밝혀지고 밝히고 있죠. 싶으시면 유난히 말수가 적어지는. 근데 이게 저희가 후회되는 일이라고 2019년에 이렇게 적은 게 그 남을 위해 했던 것이 좋은 것으로 돌아온 게 많이 없어요. 예컨대 진짜 불과 얼마 전에도 제 지하철을 탔는데 약간 술에 취하신 분이 제가 지하철 안에 있었고 그 밖에서 여기 이거 어디 가는 거 맞아요? 이렇게 큰 소리로 막 취하셔가지고 하시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맞아요 외쳤어요. 근데 그 술 취하신 분이 제 옆자리에 앉으시더니 막 계속 말 걸고 막 이상한 얘기 하시고 저를 막 괴롭히셔가지고 남을 위해 한 선행이 좋은 것으로만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네. 참 힘들었던. 요즘 사회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점점 개인주의, 약간 다 경쟁만 하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꼰대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저는 제 약간 성격 자체가 혼자 있는 것보다 남들이랑 항상 있는 게 좋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조금 상처받는 게 어느 정도 있었죠. 그러니까 걔네는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 있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자기들의 이익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걸 재빠르게 다 가져가는데, 그쵸. 나나 뭐 잼님도 그랬을 남이 거라고 먼저죠. 생각하는데 나도 있지만 어쨌든 같이 있는 집단이니까 남을 생각해서 내가 양보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 득으로만 가고 나한테 맞아요.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으면 정확합니다. 그게 많이 속상하죠. 공감을 하는데 조금만 말을 더 붙일게요. 네. 그러니까 반복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 디디님이랑 성격이 비슷해요. 뭐 친한 사람이 있으면 챙겨주고 싶고 막 같이 으쌰으쌰 하고 싶고 하는데 항상 그랬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나는 100%를 주는데 왜 그렇게 거짓말 하면서까지 저를 막 일이 해프닝이 많았어요. 근데 그러면 사는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누가 챙겨달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상처다. 그러니까 받을 거다 받고. 물론 뭐 워낙 친한 친구다 보니까 음. 장난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겠지만 정말 세상의 중심이 본인인 거예요. 근데 그게 그래가지고. 장난이어도 진짜 진심을 다한 사람 입장에서 들으면 그렇죠. 폭력입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녹음한 게 아마도 다음 주에 올라가나요? 네, 그렇게 할 텐데 그래서 지금 살짝 지금 꽁에 있는 상태인데 이게 올라갈 때쯤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보겠습니다. 들려주실 건가요? 들려주세요. 들을걸요? 유튜브 구독했을 텐데. 그럼 듣고 계시면 반성하시는 걸로. 따끔하다. 비디 반성하시는 따끔해. 음. 맞아요. 근데 저도 이 얘기가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데 이렇게 남을 위해서 할 때는 사실 그 상대방이 어느 정도 부응해주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기대감을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내려놓으면 좀 편하더라고요. 뭔가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해주는 게 맞겠다라는 나만의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내려놓고 나는 그냥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살짝 마음이 편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단계인 것 그쵸. 같아요. 맞아. 약간 성인의 단계? 그 성인이 갑자기. 어른을 의미하는 성인인가? 신성한 성. 그쵸. 신성한 성이죠. 네, 그런 단계를 우리 모두 나아갑시다. 와. 득도하셨네요. 네, 본받고 그러면은 싶습니다. 다음 거 뽑아볼까요? 그럼 지금 잼님의 후회되는 일을 들어봤고 두 번째는 모카님이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분명 익명이었는데. 소라발발. 익명입니다. 혹시 네 그냥 자. 읽어주세요. 잘한 일. 그러니까 이분은 두 개를 썼어요. 그러니까 잘한 일이라는 게 중의적 표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띄고 한 일, 그리고 잘한 띄고 일 이렇게 두 가지를 써주셨더라고요. 첫 번째 잘 띄고 한 일은 버텨냈다, 끝이 보인다. 그러니까 예컨대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잘 버텨내고 열심히 했다라고 써주셨고, 잘한 띄고 일은 없어서 슬프시대요. 왜 이렇게 슬프실까? 자, 그럴게요. 왜 이렇게 슬프실까? 왜 이렇게 슬프실까요? 인생이 참 힘들었나 봐요. 음. 어떡해. 근데 가끔 다들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근데 뭔가 버텨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되게 힘든 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힘들었는데 그만한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슬프다고 해주셨던 것 같은데 서사가 아까 농부의 봄부터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뭔가 지금 봄을 겪고 계신 분 같은데 그렇죠. 제가 이분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분에게 빙의를 해서 아, 얘기를 네네. 해보자면 이게 올 한해 가장 잘한 일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이 둘 잘한 일, 내가 이거는 되게 잘했다 하는 거랑 이건 되게 좋은 시도였다, 잘한 일이다. 아니? 저는 후자? 그러니까 능력 위주 아니면 시도 위주. 그렇게 나눌 수 있겠구나.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전 두 가지로. 그럼 나는 시도. 시도가 시도. 먼저 생각나요? 시도. 저는 결과, 그러니까 능력. 능력?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2019년 잘한 일을 써보세요라고 했을 때 능력 위주인 일이 너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쓰면서 스스로 되게 조금 반성이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능력 위주로만 생각은 하지 말고 좋은 시도가 많으니까 시도가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좋은 시도를 중심적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시는 거죠. 라고 추측을 누군지 모르지만 익명이니까. 맞아요. 마음을 잘 읽어주셨다. 맞아요. 근데 저는 버텨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군가께서. 저는 이럴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한 큰 일을 치르고 나서 뭐 잘했어? 잘 봤어? 이게 아니라 그냥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상대방한테는 최고의 위로가 된다. 근데 왜 웃으시죠? 아니 공감돼서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때 수능날에 집에 있었어요. 저는 애기니까. 6학년의 수능 날이란? 그때 이제 근데 저는 되게 유독
유독 어릴 때부터 수능 날만 되면 내가 막 다 떨리고 이런 게 있긴 있었거든요. 감정이입을 와. 되게 잘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근데 수능이 끝나고 제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이제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네. 잘 봤어, 잘 뭐 쳤어 이런 말보다는 그냥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 말 한마디만 해주라고.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너무 와닿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런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하고 해주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분께 버텨낸 것도 엄청나게 잘한 거니까 못 버텨내는 사람들도 수두룩 빽빽인데. 맞아요. 초등학생의 디디는 지금의 젠보다 더 성숙하네요.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고마워하시죠? 그분이 고마워하신대요. 예리하다. 잠깐 들어오셨구나. 네, 잠깐.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것까지 잘 읽어봤고 세 번째 한번 잼님이 한번 뽑아서 읽어주시겠어요? 단번에 잡았습니다. 따단. 어휴, 많아요. 근데 이번에도 못한 일입니다. 자, 전공 수업 성적을 잘 받지 못한 누군가. 여기 성적까지 아주 자세히 적어주셨어요. 세상에 세상에. 공개해볼까요? 네네. C 마이너, B0, B0. 과목도 써있지 않나요? 아 과목은 읽어주지 마세요. 빙의하셨네요.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갑자기 잠깐 들어오셨다. 머릿속에서 가셨어요. 이 누군가. 말을 하면은 나에게 들키는데 말해야지 했다가 말 하고 그래서 너무 활동을 많이 하고 학업에 치중 하지 못했다. 하지 못했다. 하지 못했다. 내년엔 공부해야지. 학점이 공개합니까? 3점대 초반입니다. 학점이 원래 총점 4.3인데 3점대 초반이다. 물론 우리 선배님들은 3.0 넘으면 평균이라 하신다. 내년엔 4.0 넘어야지. 와. 내년에 포부까지 밝히셨어요. 익명은 어디 가고. 몰라. 학점이 제일 고민이시군요. 네. 녹화님. 자 선배님들 학점이 네. 어떻게 되시나요? 비밀입니다. 입국컷 당했다. 학점 중요하죠. 근데 사실 맞아. 그 약간의 성실도를 나타내준달까요? 근데 과마다 또 다른 것 같기도 한 게 과마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 보니까 뭐 공대 쪽 다니시는 분들은 그 학점 받는 게 되게 치열하다고 들었거든요. 공대가요? 공대가? 그러니까 왜냐면 공부해야 하는 양이 너무 방대하고 음. 그러니까 어디든 안 그렇겠냐마는 그런 게 잘 몰라요 사실. 저도. 공대가 아니라서요. 또 오히려 학점 치열한 건 응. 이학계열보다는 뭔가 여러분들이죠. 어문계열. 그렇죠. 저는 심지어 중간 기말 한 개씩 틀렸어요. 그러니까 답안이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있는 단답식들이에요. 근데 제가 한 개씩밖에 안 틀렸는데도 빗불이 나와가지고 맞아. 되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상대평가. 네, 상대평가라서 아이고. 교수님들도 항상 좀 아쉬워하시는 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잘 따라온 것 같다 생각하셔도 상대평가다 보니까 맞아.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주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항상 교수님들이 끝날 때 말씀을 해주셔요. 여러분들은 잘 들었고 그래도 상대평가다 보니까 비율에 맞춰서 줄 수밖에 없으니 너무 서운해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교수님도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맞아. 근데 이제 잼님은 열심히 했는데 상황적인 이유로 이렇게 되신 거고 과연 이 고민의 주인공은 쓴소리를 우리가 해야 되니까 우리 쓴소리 버전으로 갑시다. 그러니까요. 과연 열심히 했을까? 같은 새내기인 저는 약간 옹호해드리더라고요. 자 어떻게 일단은요. 생각하세요? 네. 물리는요. 그러니까 저기가 과목까지 다 자. 밝혔어. 거기가 아마도 물리, 화학, 그 수학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물리가 심하고 화학이 삐제로고 수학이 삐제로일 거거든요. 네. 물리는요. 했는데 그렇게 나온 거예요. 노력을 했다. 네, 물리 열심히 했어요. 종이를 내려 100%로 치면은 어느 정도? 90? 근데 C-가 나왔단 말입니까? 왜냐면 저는 수능도 물리를 하기 싫어서 물리를 안 하고 화학이랑 생명을 한 사람이에요. 아 근데 노력했지만 내 머리가 이랬다.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C 마이너에는 90%를 쓰셨고요. 네. 그러면 B 제로들에는 몇 %의 노력을 하셨나요?
그냥 기억날 때마다 공부했습니다. 기억날 좀 해야 될 것 때마다. 같은데? 하면서 지금 공부해야겠다. 10분 하고 또 까먹고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그럼 평소에 해오셨다는 거 아닌가요? 벼락치기가 아니라? 근데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다들 노려보고 있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씨 우리 부모님한테도 안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변명일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요 아직 1학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는 미친 듯이 놀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삐제로면 평균이잖아요. 평균만 한 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되게 변명을 하고 계세요 지금. 말투도 바뀌었어. 공손해졌어 갑자기. 그래서 2학기 때도 그래서 제가 1학기 때 물리를 제 성적을 보고 아 이건 내 머리로 물리는 지금 안 됐다. 그냥 졸업하기 직전에 듣자. 그래서 물리는 남겨놨고요. 화학이랑 수학을 듣는데요. 이번 학기도 화학 수학 목표가 삐제로입니다. 오. 그 대신 다른 교양을 다 A뿔권으로 다 올려놨어요. 오. 열심히 해서.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과나 이제 공대 음. 쪽은 한 번 1학년 때 들은 수업이 2학년 때 연결돼서 또 나오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되나요? 이제 전공 진입을 하기 위해선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학부대학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과 약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 학교는. 근데 학부대학에서 자기 전공으로 넘어가려면 필수 교양을 들어야 되는데 필수 교양이 글쓰기, 영어, 기독교예요. 채플, 그러니까 그 RC라고. 근데 그거 빼고서는 과마다 다른데 저희 이과대의 경우에는 졸업하기 위해서는 물리랑 화학이랑 수학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공을 듣기 위한 선수 과목은 아닌데 졸업을 하기 위한 필수 과목이에요. 그렇군. 그래서 그걸 뒤로 밀어두겠다. 아마도 4학년 2학기 막학기 됐으면 촉박 자기가 느낀 심리적 부담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더? 미래에 나한테 네, 떠넘기는 거죠. 부담을 주는구만. 이건 너가 해. 그렇군요. 그래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도 내년엔 4.0 넘어야지라고 되게 긍정적으로 미래를 다짐해 주셨어요. 내년엔 성적 장학금 탑니다. 이야. 오. 자, 이거를 이제 곧바로 다음 1학기 마치고 복사해서 드릴게요. 들려드리자. 귀에 꽂아서 이렇게 큰일 다 났네. 들어봐. 그렇군. 네. 잼님은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선배로서. 선배가 아니라 지금 이 쪽지를 쓴 사람의 미래의 입장으로 아직 1학년이에요? 아직 1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딱 1학년 때 아. 놀았어요. 제가 딱 그 케이스인데요. 그리고 지금 4학년이잖아요. 네. 제가 그 마인드였네요. 힘듦을 미룬 바로 그 사람입니다. 미래 못 가.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힘듦을 받아내고 지금 힘든 게 그래서예요. 다 그래서입니다. 농구의 봄. 그렇습니다. 완벽한 서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네. 좋다. 근데 네? 왜냐면 하고 있는 일이 많잖아요. 네. 학점을 잘 받지 못했지만 내가 다른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 그렇죠. 근데 또 이제 나중에는 또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돼서 한 거니까 전 잘했다고 하고 싶습니다. 잘했습니다. 와. 근데 네. 적당히 미뤄라. 날카롭다. 정말 힘들어진다. 다짐 마음에 새겨 넣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또 의견이 궁금한 게 저와 같은 새내기인 아, 잼님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아까 저는 1학기 때는 학점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근데 2학기 때 제가 의무교육과정 12년에도 지각을 딱 한 번밖에 안 했고 결석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2학기 첫 개강 날부터 제가 지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학 때 너무 작아지고 그래서 지금 2학기 때 학점이 약간 걱정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카님이랑은 약간 바뀐 거죠. 1, 2학기가 뭐라 했지? 아까 1학기 때 못하고 2학기 때 잘 아닌가? 그냥 다? 그냥 나란히 1학기 제가 이게 전략인데요. 1학기 때는 제가 다른 교양 그 교양은 잘 듣는데 교양은 성적이 잘 나왔어요. A뿔 받고 A0 받고 그랬는데 전공이랑 그 물리화학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학기 때는 전공을 3과목 전공 중에서 2과목만 듣고 나머지를 다 교양으로 채워서 교양으로 A뿔을 다 받아서 올린 다음에 아, 평균을 올리겠다. 평균을 그러니까 왜냐면 학점은 GPA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교양으로 A를 잡아서 올리고 B자료를 딱 받아서 이게 학점을 뽐뿌시키겠다. 그 전략을 세우고 있거든요. 아, 약간 단단한 바닥을 만드시는 그쵸, 거죠? 그쵸. 그렇지만 대학원 갈 때 교수님이 교양 성적을 보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과대는 3.0이 넘으면 대학원은 나간답니다. 그럼 워낙 갈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그래, 좋겠다. 그래. 좋아요. 좋다. 자, 그러면은 이번엔 라피님이 한번 아, 보시죠. 그럴까요? 네. 네 번째. 못한 일. 1. 계획을 너무 미뤘다. 맨날 끝까지 미루다가 마감 직전에 하는 버릇을 못 고침.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시험 과제 제출이 대부분 이렇게 귀엽게 써주셨는데 여기 후회하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올 한 해를 다 후회뿐이야. 세상에. 마지막에 다 후회뿐이야. 그래도 이분은 모카님보다는 나게 마감 직전에 어쨌든 하긴 했잖아. 맞아. 하기는 해요. 근데 누구나 하기는 해요. 야, 나 어, 미룬 적 없어. 미안. 과제 제출을 마지막에 하시나 봐요. 근데 맥시멈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쵸.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마지막까지 최대한 자신의 노력을 쓰라 부는 다음에 아 그럼요. 다 아. 쏙 다 부은 거네요. 마지막 다들 시간. 이제 한 명한테 질문하고 있죠? 약간 근데 그 얘기를 듣기에는 약간 양심이 찔리네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만약에 기한이 5일이면 3일은 놀잖아요. 그쵸? 그래서 4일부터 걱정을 하죠. 그쵸. 그리고 5일째 정확히. 마감 한 6시부터 난 6시간의 기적을 보여주겠어. 이러면서 맞죠. 시작을 하는 개인적인 거잖아요. 능력으로. 그렇죠. 그쵸. 그리고 마감 직전 한 5, 6분 전에 제출을 하면 나 살았다. 잘했다. 이렇게 하고 남들한테는 나 5일 동안 과제 때문에 고생했어. 실제로 그쵸. 힘들긴 했어. 내 진짜 고생은 그 5일이었고 실제 내 노력을 쏟아부은 건 몇 시간 안 되지만 음. 근데 그거를 대학 오면 진짜 고쳐보려고 했거든요. 역시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맞아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걸 끝나고 과제를 하러 갈 어. 예정입니다. 그 과제 제출은 언제까지죠? 오늘이에요. 야, 그래서 못한 일에 이걸 적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근데 다행히 얘는 오늘 좀 편하게 놀고 싶어서 어제 거의 다 닦아놨어요. 잘했다. 다행이다. 오. 그나마. 그게, 잘했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누구나 한 번쯤 그럼요. 일반적입니다. 혹은 지금도 이렇게 하는 고민일 텐데 저도 이거를 못 고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모든 공간에 제가 해야 될 일을 볼 수 있게 해놔요. 예를 들면 노트북이나 핸드폰 그리고 심지어 저는 안 그러긴 한데 카카오톡에까지 상태 메시지를 해놓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 얼마나 네. 절박하면 시험 기간에 자기가 자꾸 까먹으니까 그렇게 계속 상기를 시켜주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다가 끝나기보다는 조금 일찍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쓴소리에는 아니고 약간의 그런 경험담. 네. 네. 제 생각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군요. 예. 근데 이거는 잘 못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모두의 습관이에요. 그렇죠. 습관. 맞아. 시험 공부도 그래요. 우리는 한 학기가 3학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대비할 기간은 어떻게 보면 한 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책을 펴서 공부하는 기간을 봐요. 3일? 막 3일, 2주일 전, 일주일 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인 거예요. 그런가요? 네. 정상입니다. 삐. 이런 반성을 안 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아무도 안 그런 사람이 없어서 하는 소리를 못해. 자, 그럼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네. 한번 넘어가 볼까요? 디디님. 이거? 잘한 일. 응. 글을 쓰기 시작한 것. 일주일에 한 번씩 자유로운 주제로 글을 쓰면서 한층 성장하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과 나의 이야기를 쓰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어요. 물결. 오. 글을 쓰시는구나. 그러니까요. 그렇구나. 누구실까? 드디어 잘한 일이 하나 나왔네요. 누굴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을 텐데 제 생각에 잼님 혼자만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누구인데요? 아니에요? 아니요. 제 생각에 모카님만 혼자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잼님 먼저 그럼 이분한테 조언을 해주시죠. 오,
잘하셨어요. 왜냐면 네. 먼저 일단 시도를 하신 것부터 되게 멋진 일인 것 같고요. 음흠.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 정리할 시간, 그리고 뭐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내 생각 이런 거를 표현하는 데가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신 게 대단하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 일이 아까 들을 때부터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글 쓰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저희 학교엔 그게 있었어요. 글쓰기 대회를 열어서 금상 받은 애들은 한 학기 끝나고 글을 하나씩 쓰면 학교에서 책을 내줘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둔 게 있는데 그거부터 시작해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무슨 글쓰기 대회를 나가면 그거를 다 뽑아서 하나 파일에 다 모아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저도 그렇고 가끔 주변 어른들도 그러더라고요. 다현아, 그럼 너 이거 모은 걸로 책을 한번 너 혼자 만들어 봐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걸 실제로 실행하는 걸 보니까 되게 멋있어요. 사실 이런 거는 마음만 먹고 안 할 확률이 되게 그쵸. 높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를 이미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글 쓰는 게 사실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다 머릿속에 있는 뭐지? 머릿속에 있는 걸 정리해야 되고 또 그것도 막 한 문장 한 문장 맞아. 써야 되고. 와 진짜 대단하게 익명이에요. 와 진짜. 누군지 진짜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쵸, 모르겠죠. 뭔가 아까 책 쓴다고 했던 그러니까 사람도 아마도 있었던 것 같고. 정말 모르겠어. 아마도 와. 지금 젠님은 라피님이라 생각하고 있죠. 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무슨 추리 게임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다시 마피아인가. 지난주에 이어서. 아닌가요?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아니죠. 세상에나. 그 세상에 누굴까요? 하나 둘 셋 한번 가르쳐 볼까요? 하나, 둘, 셋. 목한가요? 네, 접니다. 이과답지 않은 그래서 저도 제 정체성에 너무 혼란이 옵니다. 요즘 근데, 세상 네. 융합의 시대니까요. 맞아요. 그렇죠. 정체성을 하나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음. 사람을. 맞아. 그 가는 행보가 좀 다른 것뿐이지. 그렇죠. 네, 저는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책도 많이 읽으신다고 했고, 그러니까 넘쳐나는 지성을 글로 이제 한 오 마이 장, 갓. 한 장의 글로 담아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공유해 주시죠, 글. 알겠습니다. 낭독회를 한번. 학점 3점대 초반의 지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남았네요. 네, 마지막 모카님 읽어주실래요? 두둔탁. 잘한 일. 아 이제 눈이 안 보여. 되든 안 되든 많은 일에 부딪혀 본 것. 예전에는 새로운 환경이 낯설거나 떨어질 것이 무서워 시도해보지 않았다. 예컨대 영화 회화 모임이 뭐예요? 영어 회화. 영어 회화 모임 들어가기, 한국어 도우미 지원, 당신들의 군공강, 제2 외국어 학원 등록, 수학 영어 학원 아르바이트 두둥탁. 자, 네. 근데 진짜 많은 걸 네. 시작했다. 그러니까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1학기 때는 상대적으로 제가 그냥 일단 학교 적응하고 그리고 배우는 게 완전 새로운 언어니까 그거 재미 붙이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1학기 때는 진짜 그 외국어 공부 말고는 다른 걸 아예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2학기 방학 시작하고 나니까 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애들은 뭐 우리 과에서 진행하는 뮤지컬도 하고 뭐 다들 동아리도 들어가고 뭘 하고 하는데 나는 1학년인데 뭔가 해놓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2학기 때부터는 좀 뭔가를 많이 해보자 해서 일단 여기도 왔죠. 당신들의 금공강이 제일 크게 써져 있어요. 맞아요. 아주 크게 써놨어요. 저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작년보단 좀 성장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마인드를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보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 나이 때는 그냥 일단 해보는 거야. 최대한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일을 해보는 거야. 결과가 어떻든 상관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와닿아가지고. 맞는 말씀. 네, 맞아요. 제가 약간 이런 말 하나를 딱 와닿으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오. 그래서
일단 일은 모카님처럼 벌려놓긴 했는데 잘 수습하는 게 이제 앞으로 남은 숙제겠죠? 잘 살아남길 바라. 근데 고마워. 너무 기특한 것 같아요. 음. 아직 그 1학년 새내기 이제 끝나갔지만 혼내기. 그래도 그 자기가 그 주변 사람 가족의 이야기를 되게 조언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사실 그 조언은 흘려보내기 쉽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공감을 하셔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참 갑자기 박수. 근데 전 이거 쓰면서 라피님 진짜 대단하다고 네? 생각. 저 집에 가서도 집에 가서랑 친구들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진짜. 왜요? 그러니까 다들 꿈이 라디오 PD인 꿈을 가진 사람은 대학생 중에 엄청 많잖아요. 셀 수 없이 많은데 그런가요?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 직접 이런 거를 만들어 볼 생각까지는 해보진 않잖아요. 저 약간 얼굴 빨개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대단합니다. 하겠습니다. 거짓말해서 제 책임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합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건가요? 네. 네, 6개의 고민, 잘한 일과 후회되는 일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흘렀어요. 그래서 한마디씩 수고한 2019년의 나에게 짧게 한마디씩 한번 쭉 진행을 해볼까요? 먼저 디디님. 일단 저는 그래도 2학기 돼서는 다른 학업 외적인 부분에서도 시도를 많이 해봤으니까 그거에 대한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다짐이 있다면 물론 지금도 우리 가족들이 뭐라 할 정도로 사랑을 너무 많이 준다고 얘기는 하지만 더 그런 사랑을 많이 표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자가 저의 가장 큰 목표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카님. 2019년의 나에게. 2019년의 나에게 자, 일단 당신이 벌려놓은 일들을 어떻게든 다 마무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야. 와. 그리고 저도 디즈님이랑 약간 비슷한 성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걸 주려고 하는데 저는 그 내년에 저에게는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게 보좌관 2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명대사인데 2019년의 나에겐데? 그러니까 아까 2020 다짐도 약간 해줬으니까. 그렇게. 네. 그래서 과거에 저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하고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믿어라. 오. 네. 약간 그거를 꼭 마음속에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보내줬으면 합니다. 의미심장하군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잼님. 수고했다. 대견하다. 저 자신을 토닥여주고 싶고요. 2020년에는 정말로 막 운동도 하고 제발 했으면 좋겠고 몸도 챙기고 몸이 건강해도 정신도 건강하니까 그렇게 너 자신을 가꾸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유난히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아요. 이렇게 12월의 마지막 녹음이 끝이 났습니다. 예! 패널분들은 마지막 녹음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2019년 마지막 녹음. 저부터인가요? 네. 참 시즌 1 때부터 열심히 달려왔죠. 그래서 시즌 1 때 5명이었네. 6명으로 시작된 멤버가 시즌 2 때 이렇게 10명 가까이 되는 또 멤버로 늘어났고 또 원만하게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행복한 한 해였고 이 당금이 라피님과 우리 멤버들이 다 꾸준히 계속해서 시즌 5, 6까지 가는 그런 내년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네, 저는 당금 덕분에 남들은 경험해보지 못할 좀 신선한 경험도 많이 해봐서 너무 좋았고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나는 우리 언니 오빠들이 너무 좋은데 아직 이렇게 막 애정 표현을 많이 못한 것 같아서 귀여워. 더 달라붙고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2019년 녹음은 약
약간은 처음은 어색했지만 다음 주에 찾아올 내년에서 녹음부터는 더 많은 텐션, 더 높은 텐션과 더 많은 애정 표현으로 네 찾아오고 싶네요. 네, 지금도 너무 귀여워요. 맞아요. 저희도 더 많이 감사합니다. 표현할게요. 라피님이 항상 비타민 같대요. 맞아요. 진짜요? 당금의 비타민. 맞습니다. 아 음. 너무 듣기 좋아. 자, 다음은 잼님. 제 인생이 지금 이렇게 너무 마이너하게 드러난 것 같은데 저도 당금을 해서 정말 행복했고요. 이런 저 같은 사람도 있다. 그런 거를 통해서 또 남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아, 이 와중에 갑자기 죄송합니다. 물을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요. 이 진중한- 제 소리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저의 얘기를 가진 사람도 있고 하다는 거를 같이 나누면서 정말 행복했던 2019년 마지막을 당금과 보낸 것 같습니다. 2020년에는 좀 더 행복하고 긍정적인 좋아요. 재미 되어서 나오겠습니다. 와. 와.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당금 시즌2도 벌써 열심히 달려와서 6화를 맞이했는데요. 2020년도에도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당신들의 금요일은 2020년 첫 번째 금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